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중학생들, 내가 지금 뭐 좀 정리를 좀 해, 앞으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줄 텐데, 나 이거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보기에는 학교야, 학교.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나의 대학 입학에 유리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많이 고민이 될 텐데, 학교를 선정할 때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미 이제 입시를 많이 경험해 본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님들은, 자, 내신을 잘 받아야 된다. 내신 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내신을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아니야, 공부 잘하는 데 가서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내신 때 이거 뭐 이런 내신을 따기 위해서 조금 낮은 학교를 가라. 근데 뭐 어쨌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낮은 학교에서는 정말 좋은 학교를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건 맞아.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역에서도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 나머지 학교는 일단 서울대, 거기서 1등을 해도 서울대 가기가 사실 어렵다는 사실이야. 그건 현실적으로 맞아. 자, 그럼 나머지 어떤 선생님 뭐 이제 앞으로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뭐 좀 상위권 있는 학교는 좀 이제 높은 학교,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좀 이렇게 높은 학교, 낮은 학교, 높은 학교 쓰니까 좀 그렇긴 한데, 높은 학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 근데 사실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이 얘기를 할 거야. 네가 어차피 성적이 좀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가면은 너 성적 잘 받을 수 있어. 그럼 내신 잘 따가지고 수시로 좋은 대학 가면 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녀석들,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 입시의 마지막 이제 대미를 장식할 친구들이거든. 근데 올해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수능 최저야. 자, 앞으로 이런 학교에서도 분명히 수능 준비를 시키긴 시킬 거야. 올해 엄청나게 크게 되었거든. 당연히 옛날부터 이미 공지가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이제야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겠다는 건 난 말도 안 되는 거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래. 수능 최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수능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상위권의 높은 학교는 예전부터 수능 준비를 많이 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노하우가 있지, 이쪽이. 그런데 얘네들 학교 가가지고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지금 대학 못 간 애들 사실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여길 가나 이것은 성향 차이로 좀 나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내가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것들을 좀 즐겨서 하고 잘하고, 내가 주위의 환경에 어떤 좀 뭔가 이렇게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내 스타일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오히려 이런 학교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해가지고 내가 선행 같은 것들을 많이 나가놨다,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여전히 마찬가지 상위권 학교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제일 중요한 애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의 어떤 학력 수준이라든가 성적 같은 것들을 나오면은 나중에 어차피 이게 정규 분포라고 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요런 분포를 보이게 될 거야. 이거 3포도 할 때 배웠지? 자, 여기가 중심이, 여기가 평균이야. 평균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평균을 중심으로 여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사실이지. 현실적으로는 맞아. 근데 나는 그래, 항상. 내가 100명 중에 1명을 뽑아도 내가 1등이면 뽑히는 거고, 100명 중에 99명이 붙어도 내가 꼴등이면 떨어지는 게 어쨌든 사회의 현실이거든. 그건 대학 입학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1명을 뽑더라도 그 1명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대부분의 그냥 이렇게 낮은 학교를 가라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뭐냐, 그냥 요 안에서 이 평균 안에서 살려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건 또 틀리지 않은 말이야.
왜냐하면은 좀 낮은 학교에서 좀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대학을 가겠다고 한다면은 학생부 교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내신 그냥 어느 정도 요 정도 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기는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도 나는 목표를 니들이 가지려면 여기에 있는 목표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막 해야지 그나마 그 근처라도 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 물론 상위권 높은 학교는 일단은 거기서 내신 등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 당연히 어렵지. 그런데 이런 학교라고 해가지고 내신 따기가 그렇게 만만할까? 그렇진 않아. 자, 여기서 뭐 2, 3등급 받는 거 어려운 것처럼 여기서도 1, 2등급 받는 건 어려워. 왜냐하면은 여기서 노리고 가는 애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아예 진짜 1등급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는 그냥 내신 내가 1등급 받을 정도로 공부하고 수능 준비 내가 죽도록 해가지고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가겠다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더구나 요새는 어쨌든 블라인드라는 것 때문에 이런 학교가 있잖아. 학교 이름을 딱 가린 상태에서 봐. 물론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알아. 대부분 이 친구가 어느 학교 정도 다니고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알아. 그렇지만 그건 정말 아예 최상위권. 요런 학생들은 금방 알지만 요 어중 뛴 애들은 얘네랑 잘 모를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자, 이런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두 가지의 맹점이 있다고 생각해. 일단 가가지고 공부 안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애들이 다 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수능 준비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실제로 지방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대놓고 우리 학교에서는 수능 준비를 못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도 되게 많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올해 지금 뭐 2022학년도 수시 대학 입시를 치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확 바뀔까?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곳, 내가 수능 준비까지 해줄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찾는 것도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너 어디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나는 모릅니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돼. 얘는 얘네대로도 장점이 있고 얘는 얘네대로도 장점이 있어. 그것은 단순히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학습 스타일이라든가 선행을 어느 정도 나갔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야지만이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너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지만, 자, 이런 학교를 가게 되겠다면은 수능 준비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학교를 가겠다 하면은 가서 미친 듯이 내신 자야 되고 거기다가 수능 최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논란이 많잖아. 선행이 중요하냐, 뭐 치마가 중요해. 아니, 둘 다 중요해. 다 하는 게 제일 좋아. 다 하면 되잖아. 다 하면 되는데 애들이 그 중에 선택을 하라면 뭘 해야 되느냐. 난 선행이다 이거야. 그게 앞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도 계속 이런 선행 말고 제대로 된 선행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빨리 나가서 반복하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선행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는. 내가 맨날 선행이 중요하다 하니까 뭐 누구는 뭐 심화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도 나한테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행에 하는 목적은 있잖아.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야.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못 해준다니까. 왜냐하면은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수능에 나와. 수능 과목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하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내신 또 받아야 되니까 내신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가지고 1학기 끝나고 나 이제 3개월 뒤에 수능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돼? 미리 해두고 반복해가지고 내가 수능을 준비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야. 시간의 경제적인 문제야. 시간. 네가 시간을 써야 돼. 너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 그 안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이 엄청 많다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심화랑 선행과 심화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나는 선행이 맞다는 거지. 거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어.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모든 건 결정이 났어. 내가 어디를 가겠다, 이런 것도 결정이 났어. 그러면 지금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 너에게 지어진 시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지금 너희들에게는 12월, 자, 1월, 2월 이렇게 총 3개월의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남겨져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우리 지금 11월 중순 때가 돼가지고 이미 기말고사를 끝냈지. 자, 지금 학교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기준 지금 11월 마지막 주죠. 11월의 마지막 주인데 학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개판이죠. 개판. 뭐 공부 안 하고 뭐 떠들고 이거 그냥 개판이야. 개판. 애들이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있을까? 너도 중학교 3학년이니까 비슷한 심리가 있을지 모르겠어. 자, 2022년도 1월부터 공부 열심히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놀고 여기서부터 공부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미친놈들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이야. 특히나 지금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하긴 미안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땐 내가 이제까지 가르쳐본 학생들 중에서 학력이 최악이야. 최악. 자,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뭐 했니? 자유학년제 했어요. 그지? 열심히 노셨지? 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요. 시험을 안 봐요. 공부를 안 해요. 집에 있으면서 뭐 하겠어? 놀았잖아. 자, 3학년 돼가지고 코로나 연속.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고등학교 가래. 이러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내가 이제까지 봐온 애들 중에서 아마 최악이 될 거고, 그 최악인 경우에서 내가 조금만 하면은 그래서 돋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건 기회야. 근데 다들 얘기했지만, 나도 얘기했지만 봐봐. 1월부터는 있잖아. 전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의 50%, 상위 50%, 그럼 절반 정도지. 그 절반 정도는 이러면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조금씩 뭔가를 하기 시작해. 진짜야. 처음에는 이 정도는 해. 처음에는. 나중 되면은 이제 이게 20%로 고3 때쯤 되면 이게 20%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어쨌든 전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의 대부분, 예비 고등학교의 거의 50%의 학생은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팽팽 놀다가 갑자기 하면 되겠니? 안 돼. 안 해. 자, 공부하는데, 야, 있잖아. 사람이 편해지는데 드는 습관 드는 시간은 내가 보기에 하루면 돼. 야, 늦잠 자는 거 있잖아? 내가 맨날 평생 5시, 6시에 일어나다가 늦잠 한 이틀만 늦게 자잖아? 그럼 6시, 5시에 안 일어나죠. 사람은 편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동물이야. 내가 편한 것이 좋지. 얼마나 좋아. 늦게 잠자고 막 늦게까지 자는데. 그런데 내가 그 어떤 편안함을 거스르는 거,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는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지만, 자,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도 2주에서 3주 동안을 내가 매일 한 5시에 계속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굳이 알람 같은 거 없어도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한다고. 그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예요. 2주에서 3주.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한 2주, 3주 정도 습관을 들이고 12월에 빡시게 공부한 다음에 1월 달부터 더 빡시게 공부해가지고 2월, 3월까지 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자, 여기까지 팽팽 놀다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2에서 3주는 정신 못 차리죠. 말했잖아. 공부하는데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렇다고 여기 안 놀던 애들이 여기 갑자기 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할까? 아닐걸? 1월부터 뭐 하냐면은 학원 다녀요. 학원. 그때부터 학원 알아보고 학원 다녀. 두 번째, 인강 듣기 시작해. 근데 인강 듣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니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인강 들으면서 다 봤어. 내가 강의 다 봤어. 공부 끝. 이런 새끼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내가 인강 들으면서 공부한 애들 중에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강의 딱 봤대. 끝. 근데 그 한 1시간 되는 강의도 하루에 1개씩 보고 있대. 하루에 1개씩. 미친놈들이야.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강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는지 문제 풀어보고, 그거 문제 풀어본 거 틀린 거 다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잘 몰랐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고, 그게 인강 하나를 보는
루틴이 돼야지 한번 딱 보고 야 끝. 이런 놈들이 나중에 와가지고는 헛소리 해쌓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이러면서. 니들 공부 안 했는데 나 이렇게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3월 들어가면은 너네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들어가자마자 자, 3월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이 되어 있어야지 준비해가지고 중간고사 겨우 준비할 수 있을 거야. 겨우. 선행이 많이 나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선행이 나가 있으면 나가 있는 대로 다른 준비를 해야지. 수학 1을 한다든가 뭐 수학 2를 한다든가 준비를 해야겠지. 실제 상위 1등급에 들어가는 애들은 자 이때까지요 수학 2까지를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끔찍한 얘기지.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고 생각보다.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많이 있다고 고민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려운데 자 이런 애들 우리 자, 지금부터 시작. 오늘부터 시작. 딱 1월 1일 시작도 안 돼. 야 1월 1일 있잖아. 이번에 무슨 요일이니? 내가 알기로 아마 토요일인가 그럴 거야. 그럼 1월 2일이 또 일요일 아니야? 그럼 1월 3일부터 시작. 오케이. 좋다. 막 해가지고 2, 3주 그래도 이제 막 열심히 한 친구들은 열심히 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하면 2월에 뭐 있습니까? 설날 있어요. 일주일 쉬어요. 일주일 쉬어. 학원 선생님들은 뭐 명절 안 쉬니? 쉬한다고. 나도 쉬어. 끝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여기서 포기. 자 3월부터 열심히 하지 뭐. 자 우리 있잖아. 뭐 너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니?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잖아. 내일 모레 시작하지. 그치? 끝나고 나서 자 내일이 시험이야. 야 그러면 일주일 뒤가 시험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지 했는데 뭐 안 돼. 3일 전부터는 해야지. 전날에는 해야지 했는데 딱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럼 포기.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뭐 너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의 솔직히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야. 그건 맞아. 맞긴 맞는데 우리 여기서 딱 와가지고는 진짜 여기서 포기가 된다고. 1월 2월 2주인가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서 2월은 또 짧잖아요. 그 며칠 짧은 것도 아닌데 짧으니까 가서 열심히 하지 뭐. 딱 이렇게 된다고. 3월부터 열심히 할까? 아니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 할 게 더럽게 많아. 이제부터 수행평가라는 이름을 달고 숙제가 겁내 나올 거야. 근데 중학교 때 나오는 숙제랑 난이도가 달라요. 뭐 해야 될 게 더럽게 많아. 그러면은 애들은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해. 왜냐면은 우리는 봐봐. 우린 항상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 내가 공부할 때 항상 뭐라 그랬지? 저축하듯이 공부를 하라 그랬어. 주요 과목 국영수 같은 것들은 저축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 저축하듯이. 근데 저축은 어떻게 저축해야 돼?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자, 요만큼 떨어서 저축하고 나머지 돈을 쓰는 게 그게 저축 아니야? 그런데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해? 돈을 벌었어? 쓸 만큼 다 쓰고 남는 거 저축하지. 대부분의 경우 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축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국영수 같은 어떤 주요 과목들은 저축하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너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 정도를 항상 떼가지고 미리 먼저 공부를 해둬야 된다고. 국영수 이런 것들, 주요 과목들은 미리 떼놔서 1시간, 2시간 공부를 해두고 나머지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건 뭔가 해야 될 걸 다른 걸 해야 돼. 그런데 애들 수행평가 당장 내일 내야 되잖아. 그럼 미리도 준비 안 할 거 아니야. 내일 내야 되면 오늘부터 준비하는 게 숙제잖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두고 이런 관리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과연 그걸 잘 하느냐? 그러지 않더라. 그러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니들 머릿속에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실패하긴 실패할 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 절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애들이 그냥 아예 놓고 있는 애들하고는 차이점이 발생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차이점은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차이점 얘기를 했는데 요 시간에 공부한 애들과 요 시간부터 공부를 제대로 한 애들이라고 쳤을 때 다 봐봐. 50% 여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 야, 우리 4위 50% 이런 애들은 신경 쓰지 말자. 나 그런 애들아 얘기하는 건 난 내가 자존심 상한다. 난 그래도 적어도 공부 좀 한다는 놈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공부 좀 시킨다는 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하고 딱 얘기를 해보면은, 자, 이 시간부터는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해. 고등학교 졸업하는 수능까지 너희들이 공부하는 시간 자체는 거의 비슷해져.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그러면 그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하고 네가 학습 시간의 차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라고. 잘 생각도 하지 마. 네가 얘네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서는. 얘보다 많이 해야지 조금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학습 시간이 너희들에 비해, 그러니까 공부를 좀 대충 하는 애들에 비해서 적을까? 절대 아닐걸? 훨씬 많을걸? 그러니까 많이 해야지. 이 근육이 생긴 거야. 근육이 이미 있는 애들이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있어야지, 체력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야. 이게 이런 밥 먹고 이런 체력 말고 공부를 하는 어떤 몸의 그냥 그런 근육이야. 그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너의 주어진 이 한 5주 정도의 앞으로의 시간, 이 시간은 너의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성적을 가르게 될 거야. 자, 이때부터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성적은 다 결정 나 있다고 보면 돼.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올라가면서 성적이 2등급 이상 향상하는 그 비율은 자, 5% 미만입니다. 1등급 정도 올라가는 거는 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조사가 된 결과야. 자, 2등급 올라가는 경우 5%, 1등급 올라가는 경우는 12에서 3% 정도가 올라갈 수 있대. 이때 받은 성적이 너희 졸업 성적이 된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선생님, 저는 특별하니까요. 4등급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세요. 그러면은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래, 그게 뉴스에 될 정도로 희한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편 타당한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것을 보고 살라고. 들려오는 얘기 믿지 말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헛생각 하지 말고 그 세상의 모든 운을 거기다 쏟아부은 애들이 가끔씩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너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고. 오로지 너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소리야.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내신 준비가 최선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자, 국어 있고요, 영어 있고요, 수학 있고요, 수학 있고, 뭐 통합사회가 있고, 통사라고 하지, 통과가 있지, 통합과학. 이렇게 5과목이 일단 네가 배우게 될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기술 과정도 있고, 음악, 체육 다 듣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주요 과목이라고 할 만한 과목들은 요걸 보게 될 거야. 자, 아쉽게도 국어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거의 성적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결정된 성적이 잘 바뀌지 않더라고. 네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야 하겠지만 이건 좀 어려워, 사실은. 미리 이것들이 뭐냐면 이게 진짜 뭐냐면은 언어잖아. 언어기 때문에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공부하는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공부하는 근육, 내가 어릴 때부터 글을 많이 썼다, 책을 많이 읽었다, 영어 매번 많이 들었다, 많이 써보고 많이 외우고 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이 나오게 될 거야. 이건 지금 준비해도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성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긴 어려워. 그렇다고 안 할 거야? 해야지. 해야 돼. 그리고 너가 만약 수능을 준비할 거, 수능 어차피 봐야 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라는 게 있어. 언어와 매체라는 거 있는데 이거 그냥 지금부터 공부를 해버려.
수능에서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언어와 매체거든. 국어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언어와 매체 선택하고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고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야. 요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 거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단어 많이 외워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리고 수능이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계속 풀어봐야 돼. 그렇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자, 수학은 내가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 수학도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야, 최소. 가장 미니멈으로 수학 상까지, 이 수학 상을 80% 이상은 다 끝내야 돼. 기말고사 준비까지 끝나 있어야 돼. 왜냐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개념 정리하고 다시 수업한 다음에 문제 풀이한 다음에 시험 준비 못해. 방학 끝나고 딱 입학하는 순간에 수학상 기말고사 범위까지를 다 끝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금 시험 봐도 한 80% 정도가 될 정도로 올려놓고, 자, 들어가자마자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기출됐었던 문제들을 그때부터 풀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뭐가? 너희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가 돼. 중간고사 때까지 그거 해, 수업해. 그런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수업 들어갈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 정도를 끝내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만약에 좀 이게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수학 2까지 끝내놓으면 사실 좋긴 좋아. 왜냐하면 수학 1하고 수학 2가 수능에서의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수학 1은 되게 어려워. 선생님들은 안 어려운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왜냐면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 지수, 로그, 삼각함수 있던 게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뭐야 저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그냥 단원들이 다 끝나 있는 그런 단원들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해둘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수학 가르치는 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요. 왜 아프냐? 자,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대로 우리가 해줘야 돼. 그런데 또 천행은 안 나갈 거야? 나가줘야 되거든. 근데 아무래도 내신 대비가 우선적이다 보니까 선행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래서 이것들은 미리 되어 있는 학생들은 너무 편하고 좋은 반면에 지금 안 돼 있는 친구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웠다고 니들이 안 할 거야? 안 할 거 아니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발 내 말 들으세요. 내가 정답이야. 내 말 들어. 내가 이때까지 다른 건 다 때려쳐도 야, 성적 1등급 내가 공부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못 맞은 애들 없을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못 맞아.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는 거의 내가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것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너가 지금 조금 좀 중심적으로 생각할 거 요거 2개. 요거는 무조건 3학월달이 끝나기 전에 100%를 다 끝내야 돼. 100%. 내가 말하는 100%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한번 보는 100%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인터넷 강의 다 듣고 다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집 한 권 다 풀고 오답 노트까지 다 한 것을 100%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사회랑 과학의 모든 과목들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과목들이야. 자, 내가 사회는 잘 몰라. 사회는 잘 모르는데 과학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물화생지라고 하지. 자, 요것에 있잖아. 막 묶어놨어. 그래서 막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어거지로 묶어놓은 감이 있어. 어쨌든 어거지로 묶어놓은 감이 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이 네 과목을 합쳐놓은 과목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얘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따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리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물리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화학이고 여기서 여기는 뭐 화학이고 하면은 자, 여기 과목하고 여기 과목을 동시에 나가는 거야.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 그리고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고등학교는 실제로 이 물리라는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물리를 가르치지 않아. 그냥 물리1을 가르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물리1을 그냥 가르쳐 버린다고. 그런 학교가 꽤 있어. 그러면은 야, 지금 여기 있는 물리를 하는 게 맞아? 물리1을 하는 게 맞아? 이거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물리1을 너는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학교를 학교에 이제 배정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은 얘기를 안 해주겠지. 선배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면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를 가르치나요?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돼. 그러면 일단 이거는 좀 여기서 물리 부분들을 좀 빼고 듣고 아니면 물리 원을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학습 그 루틴,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야 될 거야.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막 갑자기 여기서 막 이렇게 들어가 한꺼번에 막. 그러니까 100%를 끝내놔야 돼. 이거 있잖아. 난 앞에서부터 요만큼 끝내고, 자, 요만큼 끝내고 내가 고등학교 입학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계속 준비하면서 나가면 되지. 근데 수업은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 끝내놔야 돼. 100%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달까지 끝내야 되는 거 구경수, 통합사학, 통합과학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요거를 조금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 왜 그러냐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딱 갖춰져 있으면은 네가 시간을 벌 수 있어. 얘네들 어쨌든 뭐 좀 암기 과목에 가깝잖아. 암기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은. 그러면은 그 암기 과목들을 네가 어느 정도 미리 다 해두고 있으면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런 것들에 조금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 나중에 있잖아. 이거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애들이 여기다 목숨을 건다고. 이것만 막 외우고 있어. 그때 너가 일단 미리 다 외우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런 것들에 좀 고난이도 문제라든가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 정도의 학습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무조건 해야 돼. 뭐 이유가 없어. 그냥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잘할 거라고도 말 못해. 버틸 수 있을 거야. 일단 버티기 시작해야 돼. 버텨야지 그 다음 걸 할 수 있어. 여기서 딱 무너져 버리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버텨야 되는 거야. 이 버티는 근육을 만드는 기본이 될 거야, 이게 너희들한테.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들, 자, 놀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너희들 있잖아, 대학 가서 놀아. 서울대학교 가서 놀아. 서울 특별시 가서 놀아. 어디 충남, 이선 지방대 가지 말고 서울 특별시 가서, 관악구 가서, 신촌 가서, 안암동 가서, 그런 데 가서 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어쨌든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가지고 너희들을 전부 다 가르칠 거야.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면 따라와 줘야겠지. 내가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서고, 너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지 조금 쫓아오는데 너희들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제발 잘 듣고 요대로 좀 쫓아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지금부터 수학은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국어, 영어 하라는 거 해. 통합사학, 통합과외, 과학, 이것은 무조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3월 전에 완벽하게 내가 통합사회 아무거나 봐도, 통합과학 어느 단원이 나와도 내가 100%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다.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나머지 1년에 수학 선행도 나갈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내신 대비도 좀 고급 내신 대비까지, 심화 있는 내용 내신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주어질 거야. 야, 이거 미리 해둔 애들은 얼마나 편하냐. 안 해뒀으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그것은 지금 와가지고 내가 왜 안 했는지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돼. 꼭 듣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자,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중에는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이렇게 틀려. 2가지 정도로 좀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스타일을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학생들이 좀 크게 2가지야. 첫 번째는, 자, 맹목적인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맹목적으로 암기 내지는 지시에 따른다. 그리고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이런 학생하고 이런 학생이 있어. 많지? 너가 돼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맹목지감 선생님, 야, 이렇게 풀어 하면, 네 해가지고 그냥 그래 풀어. 그런 친구들이 있고, 진짜 연구에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자, 어떤 친구들이 결국 공부를 잘할 것 같니?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겠지. 자, 그런데 성적은 얘네들이 잘 나옵니다. 자, 이건 미안하지만 어쨌든 미안하지. 얘네들이 당연히 공부하는 방식은 맞아. 연구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내가 대학 가서 전공 공부를 하겠다.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내면서 원리와 이치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러기에 너희들 시간이 너무 부족해. 미안하지만. 자,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공부를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야. 그건 내가 인정.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뭐 해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뭐야? 너희들보다 수학 가르치는 데는 전문가잖아. 응? 그치? 너 나보다 수학 잘하지 않잖아. 내가 수학 가르치는 데는 전문가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 난 대학 입학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너한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답이 여기 있어. 답이로 가는 요런 길도 있을 거고, 수학은 그래. 요런 길도 있고 있잖아. 막 이렇게 가는 길도 있어. 그런데 요런 방법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당연하기지. 이거 다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내가 요 방법으로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야. 자, 얘가 일로 가는 방법을 너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 자,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나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야. 자, A를 이렇게 갈 때는 얘를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있잖아. 얘는 알 필요 없어. 너희들 과정에서 출제되지도 않을 거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과정을 벗어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야. 이런 친구들 굉장히 힘들어. 이런 친구들 가끔씩 힘들어. 내가 이 방법을 몰라서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근데 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갖고 와. 근데 이거는 너희들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딱 왜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못 가르쳐 주겠냐? 가르쳐 주겠지. 그럼 서로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로서 수학을 가르쳐주는 나는 전문가로서 너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한 길을 가르쳐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에서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에 특화된 사람 아니겠니? 나 같은 경우는 주입식 교육을 정확하게 해줄 거야. 너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일단 생각하지 마.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와. 물론 변형이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은 다 가르쳐줘. 내가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 아니라고. 변형이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다 가르쳐줘야지. 원리적으로 그런 것도 모든 걸 다 가르쳐주지만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다고. 이것은 딱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것들. 그것은 그냥 내 말을 믿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자, 뭘 하지 말라?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자,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너희들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야. 이건 내가 하는 방법이라고. 문제 하나 보면은 이거 비슷한 문제 찾아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내가 하면 돼. 내가 하고 그 결과를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면 되잖아. 자,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혼자 하지 말라.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혼자 공부하자. 특히나 수학같이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은 네 혼자서 뭔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의심이 생길 때는 나와 얘기를 합시다. 나랑 같이 얘기를 해. 그래야지 내가 이것은 여기까지 하지 않아. 네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아니야.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네 생각 자체가 틀렸어.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은 버려. 라고 명확한 지침을 줄 거야. 그거에 따라오면 된다. 알겠니? 자, 혼자 하지 맙시다.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이게 3학년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 한 3개월 정도 남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지만 자, 이거 말고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일단 첫 번째 아까처럼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야지 겨우겨우 버틸 수 있을 것이니까 지금부터 바로 공부 시작하시고, 자, 여기 있는 거 앞으로 지금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세요. 그리고 인강 들을 때, 인강 듣는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인강 다 듣고 문제 풀고 피드백하고, 거기까지가 완벽하게 한 번을 더 듣는 거다. 완벽하게 하나의 사이클을 도는 거다. 그런 다음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강의 듣고, 그렇게 해야 돼. 요즘 인강 강사들은 워낙 그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야. 잘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되고, 수학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절대로 너의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정말 나쁜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있어. 근데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어. 저거 공부할 때 딴 문제 하나 더 풀면은 수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방법은 너희들이 대학 가가지고 전공을 선택하고 뭐 대학원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의 학문을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하되, 일단 지금은 지금 니네가 배우는 수학이 엄청 고난이도의 뭐 고급 수학이 아니거든. 저급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냥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 배운다고. 정해져 있는 걸 배우는데 너무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일단 딱 가르쳐주면은 딱 가르쳐주는 식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대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